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인사이트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작전명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작전 통해서 다음 주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관련 종목들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도 있습니다.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은 새롭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다음 주 유망한 섹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점 하락을 하고 있죠. 우리 시장은 이에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2,700선이 다시 깨졌는데요. 지수 확인해 보면 1.91% 크게 하락하면서 2,666.8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 326개, 하락 종목은 540개가 넘어갔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 20개에서 현대모비스 그리고 셀트리온 2종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1조 원이 넘게 담아냈는데요. 외국인도 1조 355억 원을 덜어냈고요. 기관도 610억 원을 덜어내면서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마찬가지로 0.8% 하락하면서 880.4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도 시총에서도 또 대형주 위주로 하락세가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558개, 하락 종목은 970개가 넘어갑니다. 수급에서는 역시나 개인이 홀로 1,792억 원을 담아냈지만 외국인이 771억 원, 기관은 970억 원이 넘게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데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저PBR주 안에서도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들이 사랑을 받았죠. 이제 다음 주부터 금융주들의 주주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2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주주환원 정책의 확대입니다. 지금 주주총회를 앞두고 배당을 늘리고 또 자사주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사회 재편입니다. 이 사회 시외 이사에서 성다양성이나 인원수 측면에서 선진국보다 뒤처진다라는 입장이 더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주총을 앞두고 여성 후보를 대거 추천을 하고 또 인원을 늘리는 등 노력을 하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주춤하면서 다른 저PBR주들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의 작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흐름을 탄 조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지금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는 점점 더 급증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조선주의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5개 노조에서 해운 그리고 물류 관련해서 중공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달라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이에 무역 대표부는 그걸 청원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 앞으로 반사수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섹터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2월 CPI에 이어서 PPI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먼저 지수를 살펴보면 2월 헤드라인은 1.6%로 전월 대비 0.6%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 0.3%보다도 웃도는 수치를 보인 건데요. 이어서 에너지 그리고 식품을 제외한 코어 PPI 역시도 전월보다 0.3% 상회한 2.0%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잘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6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더욱더 축소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FOMC 정례 회의가 열리는데요. 앞으로 금리 인하 경로가 더 복잡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PPI에 관련한 이야기에 더해서 다음 주에 FOMC 회의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스타거즈 송가람 매니저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두 분 다 무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반갑습니다. 하시는지. 네. 무거운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해주면서 이렇게 예. 딱 해가지고 저 혼자 민망했습니다. 아, 그래. 네, 먼저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안타깝게 봤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초반보다는 오후에 가서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네. 특히 기업 밸류 관련해서 이익 실현을 많이 했죠. 네. 삼성물산이 그런 나쁜 핑계 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안타까웠고, 반도체 주식이나 뭐 기타 등등 2차 전지 주식들도 힘을 못 쓰고 다음 주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일단 주말에 좀 편하지 못하게 지내실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다음 주 이벤트를 좀 기대해 보시고 좀 차분히 다시 한번 전략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좀 크게 눈에 띄었던 게 외국인의 매도세 같아요, 본부장님. 네,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 밸류업이 이제 그거는 주총을 다음 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는 어차피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익 실현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긴 했는데 오늘 삼성물산에서 주주총회에서 먼저 네. 조금 실망감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배당을 해달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부터 네. 자사주 매각 속각 같은 것도 계속 해오고 한다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행동주의 펀드에서.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는 그 삼성물산의 편을 들어줬다나 그쪽의 의견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이제 70대, 80대, 20으로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네. 두말을 했는데 그거를 기대하고 올라갔던 주식이 지난 한 달간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약간은 좀 과하게 빠졌고 더불어 삼성전자도 약간 그런 거에 같은 거 엮어서 좀 막판에 좀 매도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PBR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슈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댓글창에서는 본부장님을 환영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 너무 팬이었는데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좋다라는 감사합니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송가람 매니저님 금요일을 항상 지켜주고 계셨죠. 송가람 매니저님들 팬들도 대부분인데요. 한번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부터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일 미증시가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이 양대 산맥의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에 주도하고 있었던 강세를 보였던 좋은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섹터와 단기적으로 있었지만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왔던 반도체 섹터 이 섹터가 두 섹터 모두가 이번에 하락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테마에서의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여부 한번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번 주 시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섹터군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반도체 같은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섹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은 섹터에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올라오는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건전한 상승 좀 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런 고점에서의 섹터가 쉬어가는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중소형 섹터들의 이런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약세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급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연기금 쪽 자금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단기로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연기금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연기금 자금도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여부 그리고 연기금 자금이 추가로 유입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기까지는 다음 주 초 시장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과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이런 지표들과 그리고 어떤 우리가 섹터를 봐야 할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제 지표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작전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먼저 첫 번째 작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긴장감 도는 밸류업. 어제까지만 해도 저 PBR 관련주들 좀 분위기가 좋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삼성물산 때문인지 바로 그 기세가 꺾여버렸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네네. 저 PBR 관련주 앞으로 네.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다음 주까지는 아주 암중무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만은 다음 주까지 팔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네. 국내 기관 중에서는
저 PBR 그 흐름에 바로 승선하지 못한 투자가들도 좀 있습니다. 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조정이 있으면은 아마 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투자가들도 아직 있다 봐요. 네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제 모든 섹터의 모든 그 기업 밸류가 갑자기 뭐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거나 아니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은행주도 그렇고 뭐 또 뭐 저희 자동차주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공포스러울 것까지는 아직은 없는데 외국인들이 좀 오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그런 측면이 조금 더 이어질 공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저 PBR 그 기업 밸류 말고 반도체나 다른 2차 전지에서 이제는 받쳐줘야 되는데 네. 2차 전지는 바로 받쳐주기는 쉬워 보이지 않고 반도체가 다음 주에 아까 모멘텀이 많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모멘텀이 있는데 그거를 진짜 긍정적 모멘텀을 받을지 아니면 또 지나가는 이벤트로 해가지고 또 지나고 나서 저 새로운 뉴스로 반응할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매니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금은 관망 정도 하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그리고 낙폭이 얼마만큼 됐을 때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이 50이었으면은 이게 5를 들어갈지 10을 들어갈지 그거 타이밍을 좀 재는 걸로 하는데 네. 일단 기업 밸류가 됐던 반도체가 됐든 간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사고 싶었던 물량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천천히 들어가시는 것이 다음 주까지는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그 BOJ가 아니고 그 FOMC에서 금리 인하의 폭을 더 늦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6월이 아니라? 3번이 아니고 2번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진짜 좀 한번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했을 때 실탄을 조금 나눠 기다릴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오늘 그 장외에서 마이크론 주식이 좀 시간 외에서 올라가는데 아마 그 실적을 앞두고 다음 주 실적 발표니까 네. 미리 좀 선취매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은 것이 우리한테도 일반적으로는 한 70% 좋은데요. 네. 한 20, 30%는 아닌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요인이.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좋아서 마이크론 주가가 가더라도 그거 따라가는 거는 한 30%만 가져가고 실적을 보고 확인하고 결론은 뭐냐면은 좀 배분을 해가지고 준비해서 실탄을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덥석 뭐 오늘 좀 장이 미국이 괜찮다 해서 월요일날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 엔비디아만 보탁을 해서 화요일날 확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나눠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대량 매도세가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좀 관망세를 유지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 PBR 관련주들이 빠진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밑을 받쳐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그걸 팔로우업 해봐야 되고 2차 전지로도 받쳐줄지 아닐지 이 부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은 저 PBR 관련주들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다음 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주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저 PBR 관련주들은 지금 기업 밸류 자체가 가격대가 올라온다면 우리는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가격대가 크게 올라오지 않은 이 저 PBR 대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하락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뒤에서 제가 또 저 PBR 관련주를 정리를 해왔으니까 네. 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종목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은 이 본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할로 어느 정도 저 PBR 종목분들을 모아가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대형주 쪽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지금 대형주 위주로 보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 이런 저 PBR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대형주들은 이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땐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삼성물산이 상당히 충격이 나오긴 했지만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이 저 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크게 오른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금융, 뭐 기업은행까지 이런 금융주들, 자동차주들 크게 오르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들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는 이제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외에 이런 저평가의 가치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보수적인 전망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 그중에서도 자동차 섹터를 조금 유망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짚어보자면
하면 홍콩 항생지수 ELS 사태가 있었잖아요, 본부장님. 그게 이제 또 반영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또 한번 하락세를 보이면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서야 또 반영되면서 같이 하락을 하진 않겠죠? 그 금융주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금융 쪽으로. 아마 그거는 단기적이거나 아마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이미 부정적인 네네. 건 다 반영이 돼 대선 있는 충당을 상태다. 했을 수도 있고 최소한 4월달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대선이래 그저 중간 우리 총선? 총선 끝나기 전까지는 한 달 남았는데요. 네. 한 달 안 남았죠. 한 달 정도. 그 지나갈 때까지는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3월 말 4월 초 되면 또 다른 이슈로 또 4월 초 지나면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3주, 3주 남은 것 동안은 그거는 큰 이슈가 될 것 같지 않고 다만 이제 아까 삼성물산 그런 경우가처럼 네. 시장의 기대치보다 아주 빠르게 뭔가 바로 액션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 지배 밸류 업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네. 사실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이고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근데 본인의 사업이 튼튼한 주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서 덜 간 거는 뭐 LS라든지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CJ 제일제 당하고 CJ 올리브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은 자기 사업부를 좀 탄탄한 주식인데 좀 덜 간 주식 이런 것이 오히려 이 한 웨이브를 끝나고 나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당분간은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주나 아니면 은행주 등이 기업 지배 밸류업 측면에서는 단연 선두에 있는데 몇 개 종목 많이 간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이제 눌림목 받을 때 분할해서 접근하는 식으로 돼야 된다는 게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는 좀 이따 말씀을 더 하시겠습니다만은 네. N이 고가 되면 N 저에서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인센티브 주고 뭐 가격 경쟁을 벌이더라도 좀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네. 이익에 대한 피크보다는 기업 밸류를 초점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동차도 괜찮은 것 같고 은행주도 KB 뭐가 많이 올라가서 일부는 0.6배 이상 갔습니다만은 우리 0.34배에서 0.6, 7배까지 평균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룸이 전체적으로 섹터적으로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동차 내에서 엔고 현상이 발현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저 PBR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 PBR 내에서는 자동차 섹터를 꾸준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제가 공약주로 가지고 온 종목이 있으니까 이 방송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동차주 돌격 내일장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상승 파도 탄 조선, 에너지. 네, 먼저 조선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서 승자는 아무래도 조선주가 아닌가 싶어요, 김정일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일본과 중국에서는 조선주들이 52주 신고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네. 드디어 한국장에서도 조선주가 이번 주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제 뭐 피크아웃 아니다.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그런 네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조선주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대로 갔으면 작년부터 많이 갔어야 되는데 네. 작년 하반기 끝무렵엔 좀 힘이 없었어요. 그쵸. 예, 그런데 과거에 받은 수주 중에서 옛날 거는 지금 저가 수주가 있어서 좀 제대로 된 평가받는 수주가 나오는 것이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는데 네. 올해 한 1분기가 2분기 지나면 완벽하게 이제 저가 수주는 없고 뭐 일회용 비용도 없는 그야말로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당연히 좋고요. 네. 또 올해 실적이 좋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수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연초에 한 2개월 지났습니다만은 수주 목표, 올해 목표한 거에 뭐 실질적으로 다 채웠다는데도 한 30%, 40% 2개월 만에 채운 것이 허다하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은 아직 지속되고 있고 성과도 유지되고 있고 실적은 좋아지는 거 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텐션이 되는데 일본이 먼저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주가가 많이 갔죠. 네.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일본도 안정된 수주를 확실히 받아놓고 실적이 기복 없이 가면은 결국은 주가에 반영됐거든요. 근데 한국이 작년 연말 하반기 연초까지 좀 그런 게 억눌렸기 때문에 1월까지 네. 왜 기업 밸류가 하고 반도체가 가니까 여기 갈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어텐션이 안 돼가지고 어저께 좀 많이 갔죠. 그 리포트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어저께는 또 미국의 전미 철강 노조에서 네. 정부한테 네. 우리 조선 포함해서 중국 업체들 이 문제가 있다, 불공정하다, 조사해달라 이걸 요청했다 그래서 어저께 뭐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어저께 오르고 오늘은 약간 조정받은 것도 있고 하나조선의
조선해양은 센데 네. 이 보니까 주가가 어저께 많이 올라갔다 했지만 말이죠. 네.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만 Y2데이, 이어2데이로 올랐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오션? 이게 하나조선해양, 네. 한국조선해양 죄송합니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별로 오른 게 없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아직 룸이 있는 거예요. 조선주 중에서 일부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리포트 나오고 일본이라는 그 케이스가 그렇게 꾸준한 오더를 바탕으로 한 6개월, 1년 만에 주가 오르는 측면을 본다면 네. 한국의 주식들도 대부분은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종목으로 따지면은 아까 오션이라든지 뭐 몇 가지 있긴 있지만은 가장 좀 언더밸류 돼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 이제 조선해양인데 이게 네. 자회사 중에서 현대삼호중공업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근데 현대삼호중공업이 비상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회사를 갖고 있는 주식이 좀 이제 디스카운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제대로 못 갔죠. 네. 오늘은 좀 오래간만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한국조선해양이 괜찮아 보이고요. 네. 두 번째 아마 삼성중공업도 전체적으로 좀 레거드 뒤에 처진 입장에서 따라갈 수 있다고 본다면은 오늘은 뭐 장 분위기가 그래서 별로 오르지 않거나 약간 조정받은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이랑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네. 하나가 축이 더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반도체랑 저PBR 관련주들이 크게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주로 수급을 갈 그 힘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나눠서 그렇죠. 플러스로 조선까지 갈 수도 있다. 이쪽 섹터가 약간 리스크하다기보다는 약간 이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 네. 좀 비중을 좀 믹스해야 되겠다는 그 욕구가 생길 때가 됐기 때문에 미국 발로 해가지고 네. 한국이 조선주에서도 마치 다른 반도체 같이 중국을 반사수혜. 제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미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조선 해운사 조사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반사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면서 조선주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글로벌 조선사 전체 인도량을 확인해 보니까 1위가 중국이더라고요. 50.9%를 차지하고 있고 2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28.4%. 그리고 3위에는 일본이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러면 그 발주가 어디로 갈까? 하면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2위인 한국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전망들이 우리 국내 수주사의 바로 전망을 좋게 만들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뭐 건조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조선 업체 같은 경우에 해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수주 물량 그리고 해운에서의 물동량 이 두 가지가 크게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건조 물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3년치 건조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별 수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감은 굉장히 크게 확보가 되어 있다. 앞으로 더 좋은 일감 위주로 선별해서 받겠다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수주 성과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 조선주들에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중국 부분에 있어서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국내 이런 해운사라든지 조선사들이 아무래도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단기,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신다라고 한다면 해양 운임 지수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뭐 해적들이라든지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강하게 이슈가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죠. 이런 이슈 같은 케이스에서는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운하 부분, 뭐 수에즈 같은 부분에서의 이 운하가 막힌다든지 했을 때 이런 홍해에서의 돌아가는 부분 그리고 이런 물동량 자체가 막히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해운주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있어서는 꾸준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런 건주 물량 확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중국에서의 반사이익,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국제적인 분쟁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국제적인 분쟁 부분, 그리고 해외에서의 원유, 각 기업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SCFI, BDI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조선주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또 원전주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플러스로 조선주가 떠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전주도 총선 전후까지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원전주도 이제 원전 단독으로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요. 원전주도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도 그런 거다. 거기다가 네. 국내적으로 이슈가 된 게 하나가 미국에서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 네. 원자력 발전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규제를 좀 완화해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패스트 트랙을 해준다는 거였거든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지난달부터 미국에 관련된 주식들은 벌써 오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도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SMR, 스마트 네, 소형 원전. 예, 소형 원전하는 두산 에너비를 포함해서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원자력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있었던 거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리포트 나오거나 얘기됐던 것이 결국은 우리 반도체가 AI가 필요하다는 건 맞는데 네.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전기가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전기가 이래서 구글로 이렇게 우리가 검색하면은 이게 그게 만약에 전기를 1을 쓴다 하면은 네. 그거를 이제 만약에 GPT 같은 거 돌리면. 그렇죠. 그걸로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하면 10배 정도 속도가 된다 그러고. 네. 근데 그리고 그거를 그 이미지 영상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면은 네. 이미지로 바꾸면은 텍스트보다 또 거기서 한 60배 정도가 올라간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검색할 때보다도 만약 이미지로 하면 곱하기 하면 600배가 늘어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동영상하고 이런 게 늘어나면 얼마나 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네네. 그쪽 비중이 적고 대부분 텍스트니까 이 정도지만은 그래서 지금 예측되고 있는 전기의 비중. 그렇죠. 데이터 센터 포함해서 이런 그 챗GPT나 이런 것이 전기가 얼마나 쓰일지 대해서 가늠을 정확히 할 수 없다는 건데 네. 그런 두려움이 앞서게 되면은 물론 반도체 챗GPT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GPU도 필요하고 뭐 메모리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생산도 필요합니다만은 정작 필요한 게 전기가 부족한 걸 수 있어요. 그쵸. 데이터 센터가 하고 전기가 부족하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냐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러면 가장 좀 신속하고 할 수 있는 것, 좀 제한이 적은 것이 그 뭐 안전 문제 그거 알기 말고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 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좀 소형으로 우리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근접할 수 있는 건 SMR이 가장 적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SMR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대표적인 게 뭐 그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는데 그 전에도 뭐 싼 주식은 아니었습니다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인데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계속 받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AI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전력 소모에 대한 급증에 대한 그 생각을 확실히 상기시켰고 그거가 SMR의 대안으로서 부상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본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자력도 다시 한번 포트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전력 소모 그중에서도 원전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조선주와 에너지주 관련해서는 HG 한국조선해양,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계속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손가락 매니저님도 두 번째 작전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많다. 그 중에서도 우진을 보고 있는데요. 우진. 네,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관련해서 지금 SMR이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소형화해서 다양한 공급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료와 그리고 증기 발생기 등을 하나로 모듈로 만들어서 발전 용량 뭐 300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소를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소형화해서 만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안전 검사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다양하게 이 도시에 가깝게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파괴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진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우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MR이 굉장히 많아진다면 또 도시 가까이 있고 이렇게 소형화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좀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우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6월 금리 인하에 대하여. 6월 금리 인하가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비중으로 6월 달에 금리 인하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었는데 이번 주에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네. 좀 6월 말고 7월 달로 후퇴하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좀 예상이 좀 올라오고 있죠. 네. 어저께 기준으로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페드 와치라는 곳에서 베팅하기로는 62%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40% 가까이는 6월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잖아요. 이번 달 초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네. PPI 역시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그 공감대 내지는 우려가 반영이 오늘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반영이 된 거죠. 네. 다음 주에 FOMC가 중요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FOMC가 과연 이런 그 데이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FOMC가 작년 12월 달에 제시한 점도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19명인가 분이 나는 지금 얼마 정도까지야 연말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연말에 얼마 내려갈 것 같으면은 이제 몇 번 내려가는가 이렇게 계산한 것이 뭐 2번 내린다는 사람, 3번 내린다는 사람, 4번 이상 내린다는 사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2번 내리는 것도 전체적으로 3번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이번 데이터로 왔을 때는 그렇게 빨리 못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는 이거 하시는 분들이 투표하시기 나름인데 투표를 그렇게 해가지고 3번이 아니고 2번으로 했을 경우에 우려가 이미 반영된 건데 네. 실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연준은 FOMC는 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중요해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죠.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가 실제 7월이나 미뤄지면 한 번 더 조정의 빌미를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QT 완화라는 또 요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QT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양적 긴축이죠. 네. 그거를 좀 완화해줘서 금리 인하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QT 완화인데 이거에 대한 언급을 논의를 했다고 3월 달에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QT 완화를 하기는 못하지만은 QT 완화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점도표가 낮춰져가지고 실망이 있다 하더라도 QT 완화에 대한 코멘트가 있다면은 그게 상쇄될 수 있는 또 기대감이 또 상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6월이 아니고 7월이라는 것은 네거티브한데 그걸로 인해서 내려갔을 경우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은 경외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도 그 두 가지인데 PC 넘버를 본 건 아니잖아요. 네. PC 넘버는 다음 주 29일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준에서도 PC 넘버까지 보고 다음 달까지 보고 나서 결정하자 해서 이번에는 점도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의 점도표를 확 낮추기보다는 말로 좀 이렇게 좀 조절하는 그런 형태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려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우려가 현실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까지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QT 완화에 대한 언급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도 이번 주 CPI, PPI 결과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본부장님 점도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추세 같은 경우에도 일관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어 있고 아직 미국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추세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FOMC 같은 경우에도 예상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춤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나와 있는 부분이죠.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미국 빅테크들의 흐름 어떻게 될 것인가에 가장 촉각을 세우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엔비디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GTC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 컨퍼런스에서의 앞으로의 어떤 보고서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에 의해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치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뭐 강세장 속 어느 정도 조정의 시작일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일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런 점도표를 보면서 추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강세장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시작이 확실시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이런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CEO에서 발표 등과 그리고 뭐 AI의 다양한 수요 예측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이 IT 관련 주식들이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쪽에서 미국 중심의 제품 위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이런 무역 분쟁에 의해서도 다른 회사에 물론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회사에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더한 이런 전기차 시장 개선이 되면서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회사의 움직임,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기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신고가 흐름 이 흐름이 주춤할 때 어느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지 여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봐야 하는 시기,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대응해봐야 하는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시면 금리를 만약에 미루면 말이죠. 네. 미루게 되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갖고 있는 대형주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네. 그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주에 이벤트 하는 게 20일이 있고 네. 있는데 그런 그 선두 업체들이 개발을 많이 하고 뭔가 액티비티를 뚜렷하게 보여주면은 그 관련되는 스몰 캡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런 그 이벤트가 좋으면 수용지가 아주 강한데 네. 금리가 인하하는 게 늦어질 거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대형주가 유리한 캐시플로우 스테이블한 주식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좋게 되면 하이닉 삼성전자가 많이 갈 거 같잖아요. 네네. 안 그렇습니다. 그 소형주 AI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중소형주가 많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두 오히려. 가지가 둘 다 어디 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 둘 다 좋으면은 다 가는 건데 네. 둘 다 안 좋으면은 더 깨져요, 코스피? 근데 둘 다 안 좋아도 버틸 수 있는 건 뭐였죠? 기업 밸류업이었죠. 아, 근데 네. 이게 초를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지금 때문에. 아주 최악의 경우는 기업 밸류업도 다음 주까지 지켜보자. 은행 다음 주 금요일 날 주점 발표되니까 네. 기업 밸류업도 나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치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발표되는데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으면은 스몰캡도 별로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됐지만은 전체적으로 막 끌어가진 대형주는 경쟁이 있으니까 네네. 금리는 인하가 안 되는 거니까 대형주가 버티는 정도로 가면은 장은 약간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고 아주 안 좋으면. 좋은 시나리오 월요일 저녁부터 네. 그래서 화요일 아침부터 스몰캡이 날아가는 거죠. 엔비디아가 엄청 좋아서. 네. 그러면 그 발로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가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번 주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충격을 안고 가기 때문에 저점은 오늘 이번보다 높아질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중소 종목, AI 반도체 가는.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건 안 좋은 걸 아는데 네.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QT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충격을 완화하느냐 이걸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가 됐던 QT 완화가 됐던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네. 6월달에 시행되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FOMC에서는 QT 완화 그리고 점도표의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이 부분이 안 좋다면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또 GTC,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들려온다 하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형주보다는 스몰캡,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작전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로 돌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다음 주로 돌격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송가람 매니저 포트에 있는 종목 살펴볼까요? 네,
네, 손가락 매니저 포트에는 유한양행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봤을 때 4.55% 달려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리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 반도체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 그중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흐름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상당히 아쉽게도 이번 주에 제약주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눌리면서 제약주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보신다라고 하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에서 그대로 가져가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손절가를 말씀드렸던 부분의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에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손절가 68,000원이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또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다음 주에는 어떤 이벤트를 주목해 봐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이야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다른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 중에 또 BOJ가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종료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19일 날 바로 그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기대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또 요즘은 또 19일 날은 바로 안 할 것 같고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거를 열어놓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달에 아니더라도 다음 달은 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주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한국도 주식이 vs 일본 주식했을 때 조금 힘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희망 섞인 거를 갖고 있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고요. 일본이 진짜 그렇게 할 수는 일본의 그 인플레가 높아야 되거든요. 인플레 지표도 나오니까 일본이 CPI 비슷한 것이 2% 이상 유지되는지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현재까지 임금 인상 협상은 일본은요 지금 임금 인상을 전년 대비 7% 이상 하면요 그 임금 인상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거 해준 거 기업의 25%를 법인세를 깎아준대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평균 5.8% 임금 인상을 대기업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고용하는 사람의 일본의 70%는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한 4.23% 정도만 받아들인다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과연 BOJ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일본의 임금 인상률과 CPI 넘버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엔저가 끝나고 엔고 현상이 발현이 된다면 자동차주가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다음 주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 대비해서 저PBR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저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회사 지켜봐야 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저PBR,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이런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의 여기에서의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외에도 이런 내연기관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좀 더 생산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다각도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저PBR의 매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점을 높여가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크게 올라오지 않은 가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24만 원, 목표가는 26만 9천 원, 손절가 22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매니저 다음 주 공략해볼 종목으로 현대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24만 원, 목표가는 26만 9천 원, 손절가는 22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수급을 바로 살펴봤어요. 현대차 보니까 16일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는데 오늘 매도세를 보였거든요. 이거 믿음이 좀 약해진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가장 큰 점, 한 가지 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급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 시장과 크게 거리가 벌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섹터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대형주 위주로만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에서 중소형주들은 함께 따라오지 않는 움직임, 전체적인 이 매수 금액 자체가 크게 예수금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인 수급이 줄어들고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눌렸기 때문에 여기에선 조금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기 차익 실현 물량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김장렬 본부장님, 만약에 FOMC도 안 좋고 GTC에서 반도체도 안 좋다, 다 안 좋게 나오면 수급이 갈 수 있는 섹터 조선주 쪽으로 봐도 좋을까요? 그런 쪽이나 아니면 아까 에너지 이런 쪽인데 전체 장에서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끌고 가지 못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그쪽이 날 수 있는 거지. 그 주식들이 뭐 장이 그런데 혼자서 10% 또 가느냐. 그러니 엊그저께 시세를 냈거든요. 조선주나 에너지주도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주식의 믹스가 골고루 있어야 되거든요. 네. 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개별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ETF라든지 장을 사는 게 맞다 보고 장을 70% 살 것이냐, 지금 80% 들어갈 것이냐, 60% 들어갈 것이냐 이런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차라리 뭐 죄송한 얘기인데 코인 같은 거 개박살나면은 그러면 주식으로 수급이 올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뭐 그런 거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만만치가 않은 거라는 측면에서 현금을 한 30%, 네. 70% 나눠서 들어가시고 다음 주도 반신반의하면서 접근하시고 월요일보다는 화요일부터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빅 이벤트들 GTC와 FOMC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죠. 그 밖에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일지 아직 가늠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장렬 본부장님께서는 만약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다면 조선과 에너지 쪽으로도 상승 흐름이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매니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면 밴드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최근의 지표 흐름에 따른 어떤 섹터를 가져가야 될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시장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코멘트가 따로 있을까요? 뭐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시장의 흐름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수급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매도 물량이 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낙폭 이후에 대형주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여부 체크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스타거즈 김장렬 본부장님 그리고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해봤습니다. 스타거즈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